이번 시간에는 사주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사주를 가지고 이어서 해볼게요. 사주를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야말로 자유자재를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 강론 이외에 강론을 한다고 사주를 제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구조를 읽고 응용할 수 있고 운과 대입해서 조합 관계를 읽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주를 아주 정밀하게 다 뜯어보면 한 시간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전사주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여기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실제 이러이러한 지식들이 사주 해석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것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응용해서 볼 수 있는지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사주 뭐 5초 만에 뭐 재물복 보는 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에 현혹되면 진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다른 사람의 문명에 대해 상담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활인업입니다. 활인업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길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실력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복을 짓는 일이 아니고 업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일주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주론 공부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일주론 공부는 특히 우리가 매일매일 일주가 돌아가잖아요. 60갑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몇 사이클 돌다 보면 이제 알게 된다. 이런 거죠. 병자일주. 먼저 얘가 정관이에요. 정관의 장점이 많죠. 정관은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 재물을 보호하고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심성을 갖게 하고 그런 좋은 역할들이 많은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성은 장단점을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고지식할 수 있습니다. 고지식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죠. 특히 이렇게 관의 에너지가 많으면 그 고지식함, 보수성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면 관에 반발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발하려고 해봐야 관하고 합하고 얘 근도 없고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관살이 많은데 내가 반발할 수가 없죠. 이건 이제 표현이니까 식신. 반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관에 굴종한다. 그래서 말을 해도 뭐 이따 요건 더 하겠지만 굉장히 아부하는 거, 관이 듣기 좋은 그런 식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이렇게 언제든 얘가 기본적으로 정관이 이렇게 병화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이제 아주 쉬운 물상, 간단한 물상, 기본 물상으로 이제 태양, 햇빛 이런 건데 얘가 자시야, 뭐 자월이야. 네, 존재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얘의 입장에서는 물론 얘가 굉장히 소중한 에너지긴 해. 특히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춥고 이러면 얘가 소중한 에너지긴 한데 이걸 또 정밀하게 들어가면 해월에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의미가 있어요. 얘는 해월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12운성 절지 이것 때문이 아니고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시공, 이 지지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주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관이 나를 다스리고 그러니 내가 반발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일주가 그렇다는 건데 얘를 지지에서 제압하는 혹은 얘의 에너지를 빼는 구조면 어? 관이 나를 제압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에너지가 별로 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소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소심성을 내재한 일주인데 이렇게 관살이 강하니 소심함이 더욱 강해진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지장간에 이제 임계 편정관이 혼잡돼 있죠. 이게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이렇게 관살이 강하면 공명심이라는 게 생겨요. 나는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 공명정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명예를 높이고자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그게 나쁘게 쓰이면 이제 가오잡는다 그런 거죠. 그죠? 명예심, 공명심, 공을 세워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관에 잘 보여서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급하죠. 뭐 신자진 삼합, 이 일지의 삼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이 자수라고 하는 것,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잖아요.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관은 직장 생활을 상징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지 자체, 정관을 깔고 있는 이 간지 이 일주 자체가 직장 생활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자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선호하는 삼합, 신자진 삼합의 왕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장사 사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잘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2운성으로는 태지입니다. 일간 대비 태지다. 태지, 절태양생 이렇게 흘러서 이제 태지, 탯줄이 막 붙어 있는 때 이런 얘기죠. 탯줄이 막 붙었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끊어질까봐. 애가 제대로 뱃속에서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임신 초기에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사람이 겁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게 소심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관살이 강하니까 소심성이 더욱 증폭되고 퇴직까지 되니까 사람이 겁이 굉장히 많다.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내가 관해 회사에 이거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주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정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항상 옳다. 내가 관을 갖고 있으면 나는 옳다. 이런 관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일지 자체가.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이제 12운성 일간 대비만 보는 게 아니라 비식재 관행을 다 보는 겁니다. 겁재 대비, 그다음 식상 대비 다 보면 훨씬 더 정교한 것들이 나온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 공부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런 대표적인 것만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신살도 봐야 됩니다. 12신살은 일간 대비 신살, 그다음에 연지 대비 신살 이런 거예요. 12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합에서 나온 겁니다. 삼합은 방합 3개가 모여서 1년 12개월로 보면 9개월 동안 특정한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목, 화, 금, 수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운동성, 그게 삼합운동인데 그것은 당연히 공간에서 일어나죠. 12공간, 자축인묘 진사함 신유술에 그 12공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10인살은 지지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지는 연지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각 공간과 공간 대비, 그러니까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공간이 삼합운동, 물질을 만드는 삼합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각 공간을 12조각으로 쪼갠 거거든요. 삼합은 9개월을 퉁친 거란 말이에요. 쪼개서 각각의 공간이 갖는 의미, 작용력, 속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연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조상의 에너지요. 아주 사람의 인생을 크게 보면 왜냐면 명리는 어쨌든 불교의 윤회론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시뮬레이션 이론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세계 속에서 건너왔는지를 얘는 보여줘요. 얘가 보여준다고. 이게 조상의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온 삶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삼합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가 부여받은 사회에서 부여받은 일종의 사회성의 에너지 그리고 내가 쓰는 사적인 에너지가 그때 전생 혹은 조상이 썼던 그 에너지 그때의 그 삼합 운동성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작용력을 갖는지 어떤 속성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게 12신살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일간으로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 있는데 내 입장에서 이 공간이
내운동성이라는 건 일간 병화는 인호술 삼합운동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떠 있는 에너지, 천간의 에너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태양은 빨간색이지, 햇빛은 노란색이지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우리는. 실제로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다 왜곡되는 거죠. 우주 공간 넘어와서 왜곡돼, 우리 대기 상태를 통해서 왜곡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무토라는 지구에서 인호술 삼합운동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감각되는 그것, 인호술 삼합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깔고 있는 이 공간 대비 내 운동성과 이 공간이 만났을 때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자극력이 있느냐, 어떤 속성을 갖느냐, 이게 12신살이라는 거죠. 인호술 삼합운동을 하면 인호술 삼합운동에 해자축이 빠져있잖아요. 해자축. 이건 삼합운동, 인호술 삼합운동에 빠져있다. 거기서 이제 이가 잿살인데, 이 잿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겁재천, 이것은 삼합운동에서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중에 예를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이제, 핵심 포인트, 아주 단순한 것만, 간단한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잿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겁재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배우자가 나와 적의 입장, 이것은 이 다음 페이지 배우자 쪽에서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잿살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꾀돌이란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뇌가 좋다. 근데 이렇게 관에 제압을 많이 받는 사주는 꾀돌이, 아이디어맨 이런 게 아니고 보통은 잔머리 쪽으로 많이 발달하게 돼요. 왜냐면 잿살은 이제 휘빈살을 배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포로의 개념이 있어요. 포로인데 보초병에 사방팔방이 있어.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엄청 봐야죠. 거기서 막 인상 쓰고 대들다가는 쥐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잔머리 쓰고 멘트도 그런 식으로 기분 좋은 멘트를 쳐줘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겠죠? 12신살 여기 연지 기준으로 보면 해묘미 삼합한다. 해묘미 해자 이렇게 되니까 해수는 짓살이요. 얘는 연살이야. 연살. 12신살 연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들어본 도화의 개념이에요. 도화, 연살. 그것은 그야말로 도화성보다 호색의 에너지. 그래서 배우자궁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도의 에너지, 애정사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에요. 유흥의 에너지, 놀자, 술 먹기 좋아하고, 남자 같으면 이제 유흥주점에 가서 놀기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꾸미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도화의 속성이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꾸며요? 당연히 여자한테 보여주려고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 타치, 좀 브랜드 있는 거 쓰려고 한다. 이런 거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상적으로는 제가 한밤중이잖아요. 자시 11시 반부터 1시 반 한밤중에 태양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에너지를 열심히 보내줘도 얘들이 잘 인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밤에. 그죠? 별과 달이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새벽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천성이 있어요. 또 이 어두움을 내가 밝히겠어 라고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쓰면 어둠을 밝히는 사람, 그죠? 세상 어두운 세상을 내가 밝히겠어. 무엇으로? 공명정대함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구조에 따라 그 에너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조와 그렇지 못한 구조가 있다는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속성을 핵심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런 구조는 너무 어둡고 얘만 밝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좀 밝혀줄래? 이러고 있다면 어때요? 얘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이 병화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너무 뺏기다 보니까 오히려 에이 나를 괴롭히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도피하는, 그게 이제 소심성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도피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잠수도 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이 살국,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내가 그걸 극복하겠어. 이런 것보다는 도피한다. 도망간다. 에이씨, 어떻게든 되겠지. 와이프가 뭐 어떻게 해결하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다.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좀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그런 에너지, 대적하는 에너지가 나에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용신 이런 게 쓸모가 없다는 것은 그런 비겁이 오면 무조건 인생이 잘 풀리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삶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일주로는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보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사주도 계속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언어 사이클이 돌아가면 일주론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배우자는 그러면 어떻게 보냐? 배우자는 먼저 궁위를 봐야 돼요. 배우자 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정관이야. 딸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는데 나 햇빛으로 딱 집에 들어가면 여긴 자시야. 존재감이 없어. 그런 거죠. 그리고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술 좀 그만 먹어. 어? 아니 용돈 준 지가 언제네 또 용돈. 당신 돈 날린 게 얼만데 이렇게 맨날 갈군다. 그런데 배우자 궁위에 있는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들, 같은 에너지의 글자들이 너무 많다. 그것은 뭐예요? 배우자가 굉장히 강한 배우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죠. 집에 들어가기 싫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배우자가 굉장히 강성이다. 이 자수만 있어도 강성이고, 나에게 항상 톡톡 쏘면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엄한 회사 같은 거예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와이프의 에너지가 5개니까 궁리로 보면, 그죠? 고집이 굉장히 세고, 기도 세고, 깨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깨갱하면서 집에 와서는 그렇게 깨갱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자일주라고 하는 것이 갑술순이거든요. 갑술을의 병자. 그래서 갑신을유의 신유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재성공망이다. 이 사주가 무제사주인 건 아시죠? 무제사주에 대해서도 뭐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제사주뿐만 아니라 무식상, 무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무제사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의미가 뭡니까? 나는 여자, 배우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더 추구한다. 뭐 그런 것은 기본인데 무조건 없다고 다 추구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구조는 이것 때문에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돈 벌어서 유명해지고 싶다. 돈 벌어서 명예를 갖고 싶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돈 벌어서 승진하고 싶어. 돈도 벌고 승진하고 싶어. 연봉도 높이고 승진하고 싶어. 이런 욕망. 그러니까 재성 있으면 재생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무제사주니까 기본적으로 이 생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어지지가 않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재성이 빠져나가면 다시 결혼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요 일주에 요 병자에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결혼하면 굉장히 힘든 것이고 무제니까 찾아 헤매고 추구하고 지난번에 여기 재성이 굉장히 필요한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게 신약하니까 극신약하니까 비겁이 있어야 돼. 비겁이 용신이요. 토로 막아야 돼. 토가 용신이요. 아니요. 이게 관성의 힘을 좀 설계해줘 빼줘야 돼. 목이 용신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라. 무제라는 것은 무제사주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죠. 재벌사주부터 굉장히 어려운 사주까지 어려운 삶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만 의미를 좀 찾아보면 원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비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비어 있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추구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구조는 관에 충성을 다하라. 회사를 가능하면 오래 다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재성 공망, 신유 공망이니까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왔다가 다 깨진다. 나중에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마치 공허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돈을
벌긴 벌어도 뭔가 허전한 거야. 여자 만나서 결혼해도 집에 들어가면 뭔가 허전한 거야. 더 채우고 싶어. 근데 잘 안 채워져. 채웠는데 허무하게 사라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겁궁망은 참 내가 친구들한테 잘하고 많이 도와주고 형제한테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없네. 새끼들이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돈 많이 받고 내가 어릴 때는 연락사 끊어버리네. 이런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래도 사람한테 잘해야 돼. 그래도 어,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데 뭐 그래도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서 내가 가진 지식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난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죠? 사람을 아예 안 믿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재성공망은 그런 거예요. 사람 여자를 보면 들어왔다가 있지만 없는 듯한 공허감을 나한테 주죠. 그러니까 자꾸 딴 데 가서 채우려고 하고 돈을 망창 벌었는데 어떤 투자를 했어. 새롭게 사업을 확장했어. 그러니 쫄딱 망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쉽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부재사주에서 돈을 벌어도 재성, 현찰로 갖고 있으면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주구조에 따라서 재물의 형태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격을 보면 관에서 불종해야, 순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여기 식신이 있으니, 내가 할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식신은 어쨌든 한 고집합니다. 근데 대적하고 싶다, 열받으면. 근데 얘는 합을 이루는 거고, 관에는 어마어마하게 근도 갖고 막 장난이 아닌데, 나는 근도 없어. 그러면 관에 제대로 된 말을 한다? 아니다. 관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그래서 아부성 이런 거예요. 소심성, 말을 하려다가 에이 참고 말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관에 그렇게 눈치도 좀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지난 방송하고 잘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운에서 이렇게 근이 일간의 근이 들어오고 이렇게 식신의 근이 들어오고 천간에도 이렇게 막 드러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기운이 이렇게 관에 좀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살기 싫다 하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져 버려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에 반발하고 뛰쳐나가고 이러면서 잘 안 풀리게 돼요. 그리고 식신은 일이기 때문에 일의 물상이 어때요? 어떤 안정적인 터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내 매장 갖고 싶어. 한번 섬이업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내 매장을 가질 거야. 내 회사, 내 이름으로 된 회사 한 번, 두 번 팔을 수 있겠죠? 한 번 하다 망하고. 내 이름, 내 브랜드, 내 명의로 된 내 회사를 매장 형태를 갖고 싶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장을 내면 얘가 뭐 해일이 일어난 홍수가 난 상황에 섬처럼 떠서 흔들리잖아요. 표류하잖아요. 그 매장의 안정성을 갖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로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조, 구조 이런 거에 다 연결돼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병화 입장에서 보면 이,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도 된다겠죠? 고객들 수많은 고객들이 딱 보기에 병화가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병화가 어두운데 눈에 띈단 말이야. 생각보다는 근데 확 뜨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절직이고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 이제 해월인데 어, 이 빛이 우주 공간을 뚫고 오려면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한데 어디서 야 빛이 날라오는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이 뜨면 주위를 밝게 해주려고 하고 주위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이 병화 특유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그죠?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관들이 이렇게 공중에 머리를 들이밀고 같이 놀면 재밌어 재밌어 합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자기 에너지 뺏기겠죠? 그것을 또 과시하려고 하는 에너지 있단 말이에요. 나 병화야, 나 살아있어. 근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에 순응하면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좀 뭐라고 해, 소위 입을 좀 털면서 재밌게 해주면서 그런 게 좋다. 이게 식신인데 오히려 상관적으로 이렇게 상관 에너지를 쓸 때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끼도 좀 부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병화는 병화의 존재감을 갖고 살고 싶겠죠. 누구나 여러분 다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타고난 일간의 에너지의 본질성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해요. 그 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정말 원하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작동하게 되죠. 생제법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셨을 때 식상생제처럼 재물을 만들어내는, 재물을 키우는 법, 그렇게 제가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돈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야 되냐? 일해야죠 일단.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 관, 평관, 내가 다니던 사회에서 다니던 직장에서 올라온 거죠. 다른 데 없잖아요. 어디서 들어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준 일, 회사와 관련된 일, 해자로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해자 축으로 엮여 있어 무게합으로 엮여 있어. 내 일은 항상 내가 다니던 회사와 엮여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물상, 매장 만들고 뭐 이러는 거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표류한다. 만들면 망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죠. 알려줘요, 얘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축토 해자 축에 축토 상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지난 방송에서. 그러면 얘 국가 자리에 문서 정인 문서가 있어. 문서, 부동산, 갑기합 지지로 지장간으로 암합하죠. 내가 투자를 해서 국가 정책에 순응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여 왜냐하면 관이애를 갖고 있는 거니까 국가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투기성 이런 게 아니라 발음 문서를 끌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문서,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축토 안에 신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에 업고 공업한다는 것은 그걸 늘 쓰는 게 아니라 타이밍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주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가 있지만 없는 듯 이런 존재. 아시죠? 어떤 돈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배우자가 존재감을 딱 갖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축중신금이 정제 병신합하는 재성 아닙니까? 부인이잖아요. 부인 입장에선 개신기 지장간 신금 입장에서 기토가 자기 인성, 자기 문서예요. 자기 문서를 가지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렇게 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신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자자 개개 개해자자 일을 엄청 많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양한 일들을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배우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개신기에서 신금이 식신 쓰는 사람인데 일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사람인데 그게 해자자로 다 튀어나와서 천간에도 들어왔으니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기토 가지고 이 신금 입장에서는 얘가 재성이니까 그죠? 실제 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식상생제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기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끌어오는 실제로 이 사주의 구조를 가진 어떤 사람 자기 배우자가 그런 식으로 엄청난 일하고 매장을 만들었으면 매장 일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다른 가게를 만들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하여 돈을 모으고 부동산 매입해서 돈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부인이 다 먹여 살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볼 수 있죠. 완벽하게는 못 봅니다. 완벽하게 봐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명리 배우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주 좀 풀어 주십시오. 사주 상담하러 왔습니다. 저 이러이러한 것이 궁금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언제쯤 돈 벌까요? 저 언제 결혼해야 될까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 사주 필요 없어요. 그 어머니 사주 갖고 오세요. 이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자식은 낳았어. 그러면 당신 사주 열지 말고 자식 사주 아무거나 내. 그럼 그거 갖고 당신하고 당신 모습을 볼게. 자기 사주에 자기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있는 거죠. 자식도 아빠 사주에 있는 모습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거죠. 다만, 다만,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 사주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일간 입장에서 나의 자식의 모습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사주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히 잡아야 되고, 드려야 되고, 공도 충분히 들여서 정말 심도 있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격도 당연히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자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있네? 그죠? 이 자식이, 왜냐면 관이 십성으로 일간 대비 관이 자식이잖아요. 그죠? 얘들 관 밑에서 일해야 되는 애들이네? 이런 형태고. 자자로 있네? 둘인가? 얘들은, 연월관에 튀어나와 있네. 그죠? 사회활동 활발히 하는 녀석들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튀어나왔는데 간지구성이 개묘 개해로 되어 있구먼. 아시겠죠? 실제로 아들내미 둘인데 개묘 개해 이게 이제 그 두 모습이다. 천간에 들이밀었다는 것은 어쨌든 사회활동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거고, 큰애는 개묘가 되고 둘째는 개해가 된다 이런 거고, 개 이렇게 해서 많은 비겁들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개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사주에서 자식들, 그러니까 부모 사주에서 자식을 볼 때는 이 어릴 때 이런 에너지를 막 때려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때는 자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미 이럴 때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죠? 그러니 이 얘들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 굉장히 약하다. 원국에 얘들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 없는 거죠. 공부하는 인연이 없다. 몸이 굉장히 강하다. 강한 몸으로 기술 쓰는 얘는 일단 이렇죠. 그래서 요리 같은 걸 하려고 했어요. 잘 맞는 거죠. 몸을 쓰는 거예요. 즉상 내가 어떤 기술을 갖는데 뭐예요? GG의 비겁들이 내 기술을 열심히 생해주잖아. 같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무기하니까 큰 관. 왜냐면 비겁이 굉장히 많으면 큰 관에 가라.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큰 관에 속하는 것이 한 방에 하늘이 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관에 속해라. 근데 찾아가서 열심히 요리 같은 거 배우고 그래야 관이 주는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혼자 할래요.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다. 다들 경쟁자로 돌아버리고 그러면 경쟁자로 찢어지면 내 기술, 내가 하는 일 생해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쟁제나 버린다. 이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관여적이니까 프로성을 갖는데 남이 하는 일 혹은 형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해매로 딱 붙어버리니까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남이 하는 일 열심히 내가 도우면서 역시 나도 관에 속해서 돈 번다. 이런 거. 여기는 확실하게 내가 해묘 미 삼합의 왕지 형태로 내가 왕이야. 나중엔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전문가를 가야 되는 거고 요리를 배우면 셰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큰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죠.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근이 돼주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돕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큰 관도 갖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네. 돈을 바로 옆에 보니까 돈을 막 다루려고 하는 이거는 누가 돈 가지고 있어요? 자수가 갖고 있는 돈. 관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 돈. 그러니 돈을 보고 막 돈 다루는 일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별로 안 좋으니 바로 지지해서 이렇게 해면이 삼합을 하고 있으니 혹은 뭐 얘는 이렇게 해자축으로 가려고도 하겠죠. 비겁들하고 같이 돈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 쪽보다는 바로 이렇게 항상 남이 하는 일 내가 도우면서 관에서 같이 돈 버는 이런 형태의 서포터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에너지죠. 고집이 있는 에너지죠. 형하고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러면 이렇게 읽고 인제 실제로 두 자식을 딱 보면 오, 어떤 것이 더 좋은지가 인제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형제들이 같이 하는 게 좋은지, 너는 천상 뭐 셰프 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 너는 그것보다는 이런 쪽이 좋겠네가 이제 본인들의 사주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냐?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를 아주 정밀하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